네, 어제 논란의 중심이었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됐는데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소통의 밥을 먹고 불통 인사를 강행했다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진주 의료원 폐업 사태를 놓고 홍준표 방지법이 통과되기도 했는데요.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이기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진숙 장관이 드디어 장관이 됐습니다. 네. 이제 능력으로 증명을 하라는 얘기가 많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런 논란을 겪고 과연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또 취임사부터 뭐 내부적인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혹은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시기적으로는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는 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들어서 49.9%까지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예. 안보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 대응하고 있다라는 보수층의 평가도 있었고 또 안철수 노원병 후보의 또 긍정적인 평가까지 더해지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모처럼 득표율 51.6% 가까이 오르고 있었는데 49.9%가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제 지난 화요일 조사 결과였거든요. 근데 어제 윤진숙 장관을 임명하면서 다시 한 2%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떨어졌네. 그러니까 뭐 여당이나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점상으로는 아쉬운 대목일 수밖에 없죠. 근데 지지율이 그렇게 상승한 거는 좀 뭐랄까 북한 덕을 좀 본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북한 위기 때문에 보수 표심이 결집했던 측면이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지금 위기 대응 능력을 이제 잘 보여줬던 측면이 있고 또 지난 주말께 식사 정치라고 하죠. 이 야당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 모습이 유권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면서 빠졌던 표심이 다시 복원되고 있었던 과정이었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52일이 취임 이후 52일이 지나면서 더 이상 이 조각을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지지율은 뭐 불가피하게 빠진 측면이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와 식사 자리에서도 인사 문제와 관련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윤진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 좀 믿어달라. 나름의 좀 능력이 있는 후보자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달라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또 했거든요. 그리고 미래부와 해수부 수장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이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했고 이 부처 관련된 업무들은 거의 마비가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사 문제를 좀 털어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윤진숙 장관의 카카오톡 프로필 내용이 웃으며 삽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본인도 웃을 수 있을지, 박근혜도 웃을 수 있을지는 본인 스스로의 어떤 능력과 적격성을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그 안보 위기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식사 정치가 국민들로 하여금은 상당한 신뢰를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또 화답하고 했던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씁쓸할 것 같아요. 사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청와대에 말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윤진숙 장관이 사실 근데 또 만약에 임명이 안 되고 또 다른 청문회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사실 52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조각이 안 된다면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또 발목 잡기식의 비판이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뭐 그걸 알면서도 일단 강행할 것으로 보여지는 과정에서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일단 뭐 윤진숙 장관 임명으로 여야 간의 갈등은 뭐 다시 재점화됐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거죠.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다는 거에 대해서 정치 관여 의견으로 기소 송치를 했네요, 경찰에서. 네, 경찰의 입장은 정치에 관여했다라는 입장으로 기소 의견으로 이제 송치를 한 것인데 사실 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관련된 부분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민주통합당의 만남에서 의원들이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랬더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뭐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는데 예, 저런 부분들이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4대강에도 야당 인사 추천위원을 넣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그래도 이런 경국된 것을 좀 풀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민주당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그 진선미 의원이 국정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기했었고요.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이 니탓 내탓 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민주당이 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바깥으로 이
이 주적 개념을 좀 바깥으로 돌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은 사실 점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가지 못했던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뭐 그런 식사 정치를 통해서 화답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정황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기소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는 뭐 원칙적으로 그 재판부에서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날 사안인 것 같고요. 예.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MB 정부 선긋기를 통해서 지금 강력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뭐 입장이기도 한 측면을 좀 시사하는 바가 있는 속도로 선언에 따르면 이제 청와대 내부에 이제 걸려 있는 그림 중에서 이명박 정권을 유추할 수 있는 그림들은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죠. 뭐 녹색 성장 또는 자전거 이런 관련된 그림들은 다 떼어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그림을 새로 교체했다고 하죠. 그런 예. 만큼 전 정권과의 어떤 차별화는 이미 이제 드라이브가 걸린 셈인 것 같은데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식사 정치를 이제 시작한 이유가 대외관계 복원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른바 4.1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계속 묶여 있었는데 식사 만찬 이후 어느 정도 좀 개선이 됐고 좀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 문제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야당과 좀 각을 세웠지만 정책을 입법화하거나 대선 공약을 이제 현실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민주당과의 협조가 아주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 국면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 장관이 임명함으로써 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들은 병풍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북핵 위험은 총등 번개요,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은 뭐 밤한개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어떤 야당과의 어떤 관계 모색이 좀 주목되는 시점이죠. 예. 그런데 어제 불허해가지고 이제 52일 만에 내각의 인선이 끝난 건데 취임 후 100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50일을 그것 때문에 다 날렸어요. 네. 그럼 앞으로 이번 50일을 그렇게 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뭘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얻은 거는 없죠. 네. 잃은 게 많았고 또 지지율에 반영이 됐는데 일단 대북 북한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낸 점에서 사실 좀 복원이 됐다는 점을 아까도 말씀드렸고 향후에 주요 변수로는 이제 4월 24일 재보궐선거가 있고요. 노원병 선거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의원이 될 수 있느냐 여부가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제 5월 초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정 주도권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통상 이제 외교 정상회담, 특히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지지율 제고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줘왔기 때문에 네. 지지율이 꽤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지금 17개 부처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이제 국회에서 뭐 대정부 질문할 때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이 장관들의 어떤 말실수가 또 다시 재현된다면 그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유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서 국회에서는 홍준표 방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의회와 경남도는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새누리당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좀 선명하게 반대하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주의료원이 갖고 있는 재정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은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이를 푸는 방법에서는 새누리당 내부의 분위기가 홍 지사와는 조금 다른 궤를 가고 네. 있고 몇몇 중진 의원들은 대놓고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른바 홍준표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본회의 표결이 만약에 4월 말쯤에 된다면 문제는 그 전에 이제 경남도 의회에서 그 지방의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이건 소급 적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새누리당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과거에 또 이걸 두고 뭐 오세훈 전 시장과의 기시감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세훈 네. 전 시장도 그때 당 지도부와 아주 엇갈린 행보를 걸었는데 이른바 그때 당 지도부에서 오세훈 전 시장을 가리켜 탤런트 정치인이다라는 예,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 당대표가 홍준표. 홍준표 의원. 그래서 2년 만에 또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뭐 홍준표 지사의 국회에서의 별명이 홍반장이지 않습니까? 뭐 처음 만나는 기자나 인사들에게 분기를 잡는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뭐 홍도저라는 별명을 또 얻게 된 것 같고 이 문제를 지역 민심을 보면서 이제 풀어나갈 텐데 어차피 1년 반짜리 지사였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차후에 뭐 재선을 노린다 또는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초석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인 것 같아요. 예.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당시 무상급식과 관련된 주민투표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을 지금 홍준표 지사의 뚝심으로 봐야 하는 겁니까? 새누리당 쪽에서의 민심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복지 이슈는 잘못 건드리면 휘발성이 굉장히 큰 이슈죠.
홍준표 지사가 그래도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했을 때 당시 당대표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피해를 본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네. 이분이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당대표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도화선이었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홍준표 지사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좀 인정하는 듯한 모습이고요. 일단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차기 주자들, 특히 여권 내에서는 지금 김문수 지사가 있고 얼마 전에 홍준표 지사는 좀 약간 갈등을 좀 네. 보였는데 그 외에 이제 그 정몽준 의원이 있고요. 얼마 전에 남한 핵무장 얘기를 해서 또 주목을 받았죠. 그 외에 또 김무성 지금 그 부산 영도 후보 네. 이분들이 사실 주요 이제 잠룡들 가운데 한 분인데 김문수 지사를 제외하고는 약간은 우클릭을 하고 계십니다. 다 보수 색채를 좀 더 드러내고 그렇죠. 박근혜 있어요.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 등을 또 복지 확대를 얘기하면서 우려스러운 그런 보수층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 세 분이었었고요. 정몽준, 홍준표, 김무성 이 세 분이었고 김문수 지사만 이제 여전히 이 좌쪽에서 그동안은 계속 이제 우쪽의 입장을 대변하다가 지금 당내 포지션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복지를 또 강조하는 듯한 최근에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런 정치공학적인 의도로 이런 그 진주련 폐업을 결정한 건 아니겠지만 네. 그 수면 밑에서는 그런 그 계산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김문수 지사의 이제 그 발언이 또 흥미로운 것은 과거에도 보면 경남지사 출신 중에 대선에 도전했던 뭐 김두관 씨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당내에서의 견제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직 홍준표 지사의 어떤 대선 후보에서의 초석 같은 것들이 노골화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당 내에서 그런 해석이 분분하게 나온다면 견제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김문수 지사의 발언도 있었고 김 지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도에 만약에 1%라도 그런 걸 반대한다면 나는 실행하지 않겠다고 네, 했는데 네. 홍 지사는 뭐 당신이나 잘하세요라는 투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반격을 했었는데 이런 모양새는 앞으로도 꾸준히 되풀이될 것 같고요. 당 내에서 또 어떤 분들이 견제구를 날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광역단체장 16개 시도지사분들의 입장이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조금 중앙 언론에서 좀, 소외돼 있죠. 소외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눈에 띄고자 하는 예, 어떤 예.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을 제외하고는 또 대권을 잡은 지자청이 없기 때문에 김문수 지사, 홍준표 지사는 다음 대권을 둔 어떤 포석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권 내 차기 지지율에서는 홍준표 지사, 뭐 김문수 지사 다 지금 상위권을 차지하고 아, 계세요. 그런가요? 네, 김무성 뭐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예. 정몽준 의원도 이번에 남북 핵무장론으로 좀 덕을 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고도의 전략도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진주의료원 사태가 물밑에서는 새누리당 내에서의 그 좀 변화라고 할까요? 김무성 후보가 이제 의원으로 돌아왔을 경우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한 어떤 일종의 포석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이제 입장을 보면 겉으로는 당선관계 재정립이라는 하나의 또 어젠다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차기 지도부 또는 차기 잠룡 어떤 회계문을 이니시티브를 누가 짚고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 과거에 자신을 스스로 변방이라고 칭했었거든요. 주류가 아니었다. 비주류라고 검사 시절에서도 모래시계 네, 네. 검사였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제 지금 보면 자서전 중에도 자기가 변방이라는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새누리당 내에서도 그 핵심이 들어가지 못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대선 행보로서의 적극적인 행보는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예. 확대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방금 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정몽준 의원 이런 분들이 차기 잠룡 자를 노리고 아주 굵직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합해지면 치열한 또 경쟁력이 또 일어나겠죠.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